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준석 대표의 대표 전략이라고 꼽히는 세대 포이론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소위 세대 포이론이라 해가지고 소위 20대 남자들을 갖다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연 갑자기 반페미가 돼가지고 뭐 여혐, 뭐 요런 식으로 돌아서가지고 자기가 무슨 이대남의 대변자인 양 그런 식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기의 어떤 발언권, 영향력이 통할 수 있는 계층, 세대 이런 거를 세분화해가지고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겁니다. 요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종의 전략으로서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뭐 그겁니다. STP, 뭐 저기 뭐야 분할, 뭐 표적, 그 다음에 포지셔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STP를 상당히 잘했다. 요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51대 49의 구도를 잘 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극렬 소수 집단의 지지를 받는 이런 거를 갖다가 다른 정치인들은 그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데 요거는 어쨌든 이준석 개인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정치 선거 이런 정치판에서 이게 표현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이 그래프 상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치 집단의 이 유권자 집단의 어떤 이 표심이 딱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집계를 해봤는데 일단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작년 2021년 4월 7일입니까? 4월 9일입니까? 그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대들이 오세훈, 그 다음에 박형준 여 후보를 갖다가 찍었다, 이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오세훈 캠프에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문재인 4년, 5년을 거치면서, 불공정, 조국 사태, 불공정, 비상식적인 어떤 이 경쟁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켜켜이 쌓이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예정돼 있던 보궐선거를 통해서 그런 표심이 분출이 됐고 이런 것들이 또 얼마 안 된 1년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까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이론으로 이대남들의 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온 건 맞아요. 거의 싹 쓸어왔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예전의 대선을 보면 20대는 남녀를 떠나서 표심이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20대 남자가 지지하고 여자가 지지 안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20대 남녀가 지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 좌파 쪽의 대선 후보한테는 젊은 표심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20대 남자 표가 쏠렸단 말이에요. 대신에 20대 여성 표가 어마어마하게 이재명 의원을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근거로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갤럽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왜 당신은 윤석열, 이재명을 찍었느냐? 물어봤을 때 어떤 그 이대남들이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대남들이 열광했던 그 자기의 어떤 정책 공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 폐지 이런 것들은 0.3인가만 그러지 않았어요? 2%. 근데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3%.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근데 이대남 지지율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얼미터가 이제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연령별, 성별 이 지지율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사를 했고 이 3월 9일 날은 이제 투표 날이죠. 대선 투표 날 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제가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대남 지지율인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7월 달에 시작할 때는 이때는 이미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인데 이때가 거의 28% 9%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후보로 선출될 쯤에 해가지고는 거의 50%를 넘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공정과 상식 그것 때문에 높아진 거죠. 이준석 대표의 힘보다는. 그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이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시 뭐 경선 후보 내지는 그냥 전 검찰총장을 네. 갖다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도 없고.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쪽에서는 자기 지지자들이 여기 이렇게 답변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지할 수도 실제로 있죠. 네. 도와준 일도 없고 그렇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 그겁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30% 가까이 정계에 들어오고 나서 네.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이미 30% 가까이 되는 지지율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이고,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는 50%가 됐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 상으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안 나와 있냐면 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리얼미터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네.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어떤 세대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았죠.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성들이 지지를 했겠습니까? 그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이 왜냐면 좀 많았을 거라고. 그거는 보이죠. 제가 나중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여자들이 여성들이 발정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성들이 지지할 때 여성들이 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율이 한 2%, 1% 이 정도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남성들이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 홍준표.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나고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는 이 홍준표 후보에게 갔던 이대남 표심이 윤석열로 이렇게 합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샥 올라간 겁니다. 네. 이게 이 과정까지 이준석의 기여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1차 네. 이준석의 가출, 네. 2차 이준석 가출, 네.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추앙에 맞지 않는 이준석을 너네가 무시해? 해가지고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이준석의 당무 거부 내지는 가출 내지는 윤핵관과의 충돌 내지는 윤석열과의 대립, 이것 때문에 저기는 완전히 속된 말로 X판이구나 네. 해가지고 꼴배기 싫다 해가지고 실망해서 떨어진 건가? 그거는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뒤에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다시 올라가는데 올라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50%, 55%,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58%를 득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여도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시 윤석열 거기로 합류를 하고 나서 쇼츠 공약 등이 흥행하면서 뭐 상승세가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쇼츠 공약 중에 기억 남는 거 있습니까? 쇼츠 공약이라는 게 뭐 59초 해가지고 이준석 원희룡 나와서 뭐 본부장님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뭐 아니 요즘 좋아 뭐 가자. 예. 요즘 뭐 20대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 영상 보고 누굴 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네. 과연 그 쇼츠 공약 때문인가? 아니면 뭐 이 윤석열 후보가 빨간 티 이준석 대표의 조언에 의해서 네. 빨간 티 뭐 사진 찍고 싶으면 뭐 말해주세요 뭐 이거 입고 다녀서 지지율이 올랐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갈등이 무마되고 나서 봉합되고 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궤도를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 상태였다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네. 이미 이준석의 지원을 받기 전에 50%. 50%를 넘는 이대남 표심을 잡고 있었고 네. 그게 뚝 떨어졌다가 또 다시 그걸 회복을 했다 그겁니다. 결국에는 대선 마지막 득표율은 이것보다 소폭 오른 58%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과연 이준석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며 있었다고 해도 그게 과연 윤석열 당선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대남은 이준석의 어떤 기여도를 일부나마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요거를 보면 갑자기 또 의문이 생긴다 그겁니다. 우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 일부나마 인정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이건 여성입니다. 20대 여성. 같은 기간에 리얼미터가 이 20대 여성의 지지율을 조사를 했고, 마지막은 이제 대선 득표율입니다. 네. 출구조사입니다. 이건 득표율이라고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네. 보시면은 역시 이게 이제 녹색 비슷한 연두색 비슷한 이게 바로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인데 20대 여성들의 지지율. 언제 제일 높았습니까? 이때 언제냐면 이때도 그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이때쯤에 선출되고 나서 이때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준석의 당무 거부 사태 1차 네. 이준석의 난 네. 이때가 이제 거의 40%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없으니까 네. 여성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셈이네요. 뭐 그거는 정확한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그때입니다. 네. 그때고 보시면은 떨어집니다. 이제 계속 당무를 복귀하니까. 네,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네. 살짝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안철수와의 단일화. 안철수와의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3월 3일 날 16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 26.7,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 39.1.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16을 갖고 있던 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조금 올랐고, 아주 조금 올랐고, 그냥 계속 하락을 하다가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네. 이건 안철수라는 요인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의 지금 뭐 개딸들이 있다고 난리를 치는데 네. 지지율이 예상으로 낮아요, 처음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여기 나왔나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여기 빨간 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20대 여성의 지지율인데 40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네. 40에 가까운데 이재명 아주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20도 안 됩니다. 네. 왜 안 될까? 이거는 뭐 본인도 더 잘 알 텐데 이재명 의원이. 이게 뭐 조카가 뭐 그 여성 그 뭐 사귀다가 뭐 가고 칼로 막 그것도 그렇고 난도질하고 그것도 그렇고 어떤 여성의 성기를 갖다가 자기 형수하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여성들이 지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차마 아무리 유튜브라고 해도 그런 거를 제가 제 입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아주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성들이 지지를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근데 보시면은 이제 갑자기 이재명 후보에 대한 20대 여성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런 말을 했음에도 이거는 반대 극부, 그렇죠. 반사 효과. 네. 이대남을 공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반사 효과를 이재명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때 10월 초에 이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보시면 이때 지지율 얼마입니까? 30%도 안 됩니다. 30 언저리였네요. 30이라고 봐줘도 뭐 특별히 이때가 가장 효과가 좋을 때인데 오를 만한 호재가 없는데 쭉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대선 마지막에는 확 올라갑니다. 그렇죠.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58. 그러니까 후보 선출될 때는 30. 후보가 되기 전 거의 맨 처음에 여론조사 할 때는 뭐 몇입니까? 이거 13인가 14인가 이렇게밖에 안 됐던 사람이 마지막에 5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윤석열과 안철수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20대 여성 표심이 그 격차가 얼마냐면은 13%포인트. 별로 안 나네요.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요 표심이 상당 부분 합세를 했을 텐데도 마지막 대선 투표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20대 남성 이 표심에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세대 포이론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고 하더라도 그 반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윤석열 후보를 위협하는 정말 그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 20대 여성의 표심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아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을 때 이때 보시면 40%까지 기록을 했는데 왜 떨어졌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40%까지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에는 3월 3일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겨우 25%, 26%밖에 안 되고 안철수의 어떤 그 지지세가 합쳐졌는데도 결국에는 34%밖에 안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2대남 공략은 성공했는데 그 반대국부로 더 많은 걸 잃었을 수 있다. 이대녀 표가 완전히 이재명 의원한테 갔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다 하나하나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전 제로섬. 이라고 봅니다. 정말 좋게 보면 그냥 제로섬. 좋게 보면 제로섬. 좋게 보면. 그러니까 제로섬이면 한 게 없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게 없다. 그렇습니다. 좋게 봐도. 나쁘게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이겁니다. 혹시 또
뭐 유승민 이런 계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하태경, 오신환, 그다음에 뭐 이준석, 김용태 또 누구 있습니까?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천하람? 천하람은 근데 그 계보는 아니죠. 김웅, 김웅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뭐 개보신당 만든 애들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중도 표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맨날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홍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중도 표심을 정말 잡는데 어떤 노력을 했고 이것들이 정말 이런 성과로 드러났을까? 그걸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소위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면서 성향을 나눕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성향을 나누는데 물론 이 표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보수층 지지율 작년 2월 26일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율이 50%가 넘습니다. 정계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정계에 들어왔을 때도 50%가 넘었었고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각 후보들이 난립을 하고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다시 급상승을 합니다. 그 동력으로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보시면 이때 당시의 지지율이 얼마냐면은 대략적으로 한 72% 보수층의 지지율이 그 이후로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것도 왜 떨어졌을까? 가출이잖아요, 가출. 그겁니다. 왜 이준석 같은 사람이 윤석열 옆에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자꾸 분란을 일으키느냐. 짜증난다. 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여론조사 마지막이 뭐냐면 75%. 그러니까 이때가 72%였지 않습니까? 보수층의 지지율은 거의 뭐 후보 선출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사실상 없었다. 등락은 좀 있었지만은 없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준석의 기여도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이준석이 어떤 보수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아니면 대구 경북 어떤 보수 표심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어떤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윤석열 후보를 지원을 해줬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단 보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이준석 대표는 진보 할 말이 더 없고 진보는 이게 좀 특이한 현상인 게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 진보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던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접점을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1월 이때인데 글쎄 이준석의 2차 당무 거부가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변화를 보시면 기울기나 이런 걸 보시면은 여기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검찰총장 그만두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때 20%를 좀 넘습니다. 이때 이후로 뭐 거의 비슷하다가 갑자기 이 1월달 들어서 올해 1월달 들어서 몇 %까지 올라가면 35.8%까지 올라가고 이게 아마 제 기억에 1월 달에 이 대장동 사건이 그런 의혹들이 너무 많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지지율이 빠지고 이건 진보층 지지율이 빠지고 그대로 여기에 반대급부로 윤석열 후보 대통령한테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는 36.3%.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는 급상승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아주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결국엔 14%, 15%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 진보층에 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들어오기 전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 효과 없는 거고. 근데 결정적으로 중도층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집토끼 왜 항상 중도 표심을 잡아야 되고 중도 표심을 잡으려면 유승민처럼 깨끗한 따뜻한 개혁 보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자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 이런 거와는 벗어난 그런 발언들을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유승민 의원이 따뜻했으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겼겠죠.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도층 지지율을 보시면은 이 작년 3월달에 중도층의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40%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은 19% 정도 되겠네요. 한 18%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시면은 중도층의 지지율도
잠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지냐면 이게 결국에는 정계 입문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들어가니까. 아, 그렇죠. 이게 서서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이제 국민의힘 들어갈 때입니다. 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는데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됐을 때, 당 후보로 선출됐을 때가 30%를 좀 넘습니다. 33% 정도를 기록을 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을 때 얼마냐면 48% 정도, 네. 이 정도를 기록합니다. 네. 48.2%. 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40%에서 48%로 올 때까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지원해줬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대체?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가 정점입니다. 여기가 정점이고 그 이후로 떨어집니다. 네. 떨어집니다. 계속. 잠깐 등락을 거듭하다가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3월 3일날 마지막 조사에서는 42.6%,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0.7%, 네. 거의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이때 후보로 선출됐을 때만 해도 차이가 얼마였냐면 48.2 대 31.8, 네. 그러니까 17%, 16%포인트 차이였는데 마지막에는 한 2%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그렇죠. 대체 뭔 표심을 공략한 겁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그 대선 투표날 그 결과를 제가 지금 여기다 첨부를 못했는데 네. 결국엔 별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네. 계속 좁혀졌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10.6%가 가세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얼마 차이가 안 났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체 종합을 해보면 중도 표심 공략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세대 포이론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호남 표심 공략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어느 거다 호남 표심과 중도 표심은 아예 실패를 했고 네. 세대 포이론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 남성의 표심을 없는 대신에 20대 여성을 저쪽한테 갖다 바쳤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네.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표상으로는. 대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도대체 내세울 만한 공적, 기여도는 대체 뭐가 있을까? 네. 그런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박 기자가 아주 오랜 시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거 우리는 얘기할 때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은 네. 정답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떤 그런 뭐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든 그 누구든 그 어떤 정치인이든 하다못해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재명 의원이든 이 어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종하면 안 된다. 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사실인가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어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뻔히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정치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내뱉는다. 거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